C. 엘레강스라고 하는 길이 1mm 정도 되는 선형 동물이 있습니다. 투명해서 내장 기관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유전학과 발생학 연구에 있어서 초파리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모델 시스템입니다. N3 디세츄레이즈, 어떤 사람들은 FAT1 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오메가3 디세츄레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C. 엘레강스 같은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만 존재하고 동물에서는 맥이 끊깁니다. FAT1G는 오메가3가 부족할 때는 오메가6를 원료로 해서 오메가3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6가 부족하면은 오메가3를 원료로 해서 오메가6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알라가 부족하면은 리놀렉 액시드, 즉 LA를 원료로 해서 알라를 만듭니다. 그 역도 가능합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서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EPA와 서로 2001년 PNAS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마이오사이트에다가 FAT1G를 주입시켰더니 토탈 오메가6 3 비율이 14.7대 1에서 0.9대 1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셀에서는 이 비율이 14.7대 1이었는데 FAT1G를 주입했더니 이 비율이 0.9대 1로 바뀐 겁니다. 거의 1대 1이죠. 이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바는 오메가3가 넉넉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오사이트는 EPA보다 DHA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넉넉할 때는 EPA를 넉넉하게 유지하지만은 오메가3가 부족할 때는 모든 EPA를 DHA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EPA 바가 하나도 없죠. FAT1 유전자 존재하에 토탈 오메가6 3 비율이 약 1대1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세포가 1대1 비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포가 2대1 비율을 가장 좋아한다면 2대1 비율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6 3 비율을 인위적으로 1대1로 맞춘 시스템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 카르디옥 마이오사이트가 있습니다. 즉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인데요. 뉴런처럼 자발성이 있어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요. 이 자발성을 눌러주는 것이 SA 노드와 AV 노드입니다. 이곳은 카르디오마이오사이트보다 자발성이 더 높아서 더 높은 프리퀀시로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써 전체 심근세포를 동조화시킵니다. 카르디오마이오사이트의 자발성이 눌려지지 않고 수축과 이완하는 프리퀀시가 더 높아진다면 SA 노드, AV 노드의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에트리아 피브릴레이션, 벤트리큘라 테키카르디아 같은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캘슘 혹은 다른 부정맥을 일으키는 약물을 처치해도 페란 존재하에서는 프레퀀시가 더 높아지거나 하여 SA 노드, AV 노드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컨트롤 마이오사이트에서는 칼슘을 처치하면은 프레퀀시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지만은 FAT1G를 주입시킨 마이오카르디오사이트는 칼슘을 처치해도 프레퀀시가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오메가3에 항부정맥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브레스트 캔서 셀에 FAT1을 도입시키면은 그 자체로 암세포가 에파프토시스 되거나 혹은 분열을 멈춥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 오메가3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항암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닥터 캉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 교수가 있었습니다. 2005년 FAT1진을 도입시킨 마우스를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실험실에서 이 마우스를 보내달라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어떠한 마우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동물 실험에서는 LA 98%인 사료를 먹였습니다.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50대 1인 상황인데요. 현대인 중에도 이 비율로 먹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그림은 롱체인 패리 엑시드, 즉 아라키도닉 엑시드, EPA, DHA에 한정지어서 컨트롤 마우스와 페란 마우스의 오메가6, 3 비율을 살펴본 것입니다. 컨트롤 마우스, 페란 마우스입니다. 페란 마우스의 경우 그 비율은 조직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1대1입니다. 페란 마우스가 롱체인 오메가6, 3 비율을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 비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록색 바는 각각의 장기나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롱체인 오메가6, 3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관 혹은 장기마다 선호하는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경세포는 0.7대 1, 그리고 밀크는 2대 1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바는 오메가3가 부족할 때 어느 장기로 오메가3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브레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존을 위해서 브레인에는 롱체인 오메가3가 많아야 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롱체인 오메가3를 브레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50대 1의 비율로 섭취하지만은 모든 오메가3를 브레인으로 몰빵해서 브레인은 4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란 마우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맥경화 모델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리는 쥐인데요. 이 쥐와 페란 마우스를 교배하면은 FAT1 유전자를 가지는 동맥경화 모델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에 미치는 오메가3의 효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페란 마우스에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6년 PNAS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노마 세포를 피부에 주사하면은 멜라노마가 확 증식을 하는데 페란 마우스에서는 암이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메가3의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인 아족시메세인을 먹여서 대장암을 만드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페란 마우스는 대장암이 잘 안 생깁니다. 지금까지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여러 암 모델에서 항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염증성 대장염은 덱스트란 소디움 설페이트를 주입해가지고 대장염을 만드는 동물 모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페란 마우스는 DSS 주입에 잘 버티고 대장암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LPS를 주사하면은 우울증에 걸린 듯한 행동을 보이는데 페란 마우스는 이를 잘 막아줍니다. 또한 페란 마우스는 허혈, 즉 피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허혈로 인한 세포 손상을 잘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심장마비나 심장수술은 잠시나마 모든 종류의 세포를 허혈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뇌세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오메가3 보충이 이를 막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마이오카르디악 인파크션이나 세레브랄 인파크션 때 생기는 허혈에도 오메가3가 충분한 사람은 큰 타격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도 페란 마우스는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고지방식을 먹여도 비만, 당뇨가 잘 생기지 않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물 실험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인데요. 실험자들은 오메가6, 3 비율 5대 1의 사료를 먹였습니다. 일부 쥐들에게는 오메가6, 3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지방식을 먹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지방식을 먹인 겁니다. 오메가6, 3 비율 5대 1은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섭취 비율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FAT1G는 하이팻에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방도 잘 안 만들고요. 그리고 호마 IR입니다. 당뇨도 잘 안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 마우스에 5대1 음식을 먹일 때보다 지방간이 더 적습니다. 자,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요. 요거하고 요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팻 버너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방간은 눈 뜨고 못 봐주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 집중적으로 태우는 걸 알 수가 있죠. 당뇨 환자들에게 단기간 임상 실험을 해보면은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호마 IR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오랜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오메가3 상태를 개선시킨다면은 당뇨를 되돌릴 수 있다고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에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은 FAT1에서 더 높았고요. 활동량도 FAT1에서 더 높습니다. 월등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요때가 낮이고요. 요때가 밤입니다. 쥐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은 꿈쩍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욕도 없고 정신이 멍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메가3는 성장판 그로스 플레이트가 일찍 닫히는 것을 막아줘서 키를 크게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뼈가 두 개 나오는데요. 티비아하고 피뷸라가 나옵니다. 티비아는 조인트를 깐다고 할 때 그 뼈가 바로 티비아입니다. 성장판이 두 개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성장판에는 콘드로사이트가 있어서 계속 분열을 합니다. 원래 콘드로사이트는 연골에 존재하는 세포이죠. 그런데 길이 성장을 하는 기간에 콘드로사이트가 성장판에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분열을 합니다. 성장판에서 뼈 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콘드로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래된 콘드로사이트가 죽으면은 오스티오블래스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스티오블래스트가 뼈를 만드는 식으로 길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콘드로사이트의 분열 속도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모든 콘드로사이트가 성장판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면 성장이 멈추고 뼈가 붙습니다. 한동안은 그로스 플레이트가 라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라인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성장판이 뚜렷이 갭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즉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골절이 된다면은 성장판이 뼈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초경 때부터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콘드로사이트에 데스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경을 빨리 하는 아이는 키가 작습니다. 2014년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란 마우스는 성장판 콘드로사이트의 분열 속도가 높고 오랫동안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컨트롤 마우스보다 더 크게 되고요. 또한 길이 성장을 잘 함과 동시에 골밀도가 높은 뼈가 만들어진다는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폐경 후에 여성의 골다공증 모델로 난소를 제거한 쥐를 많이 쓰는데요. 난소를 제거한 쥐는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근데 페란 마우스는 골밀도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동물 실험 데이터는 오메가3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현대인들에게 오메가3는 필수입니다. 평생을 먹어야 하는데 혹시나 뼈를 튼튼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메가3를 복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메가3는 뉴럴 프로제니터 셀, 약자로 NPC라고 합니다. 이 셀을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뉴런은 아시다시피 분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뉴런이 죽으면은 NPC가 뉴런으로 분화해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물론 NPC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숫자가 계속 감소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NPC가 죽는 병리학적 메커니즘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활성산소로부터 NPC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페란 마우스에서 밝혀졌습니다.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오메가3가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NRF2, 뉴클리어 팩터 에리스로이드 2 릴레이트 팩터 2 이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놈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00개 이상의 진이 NRF2에 의해 한꺼번에 발현이 됩니다.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력을 높이고 해독을 시키는 유전자들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꼭 뉴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NRF2는 세레브랄 스트로크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은 뉴로날 프로제니터 셀이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촉진시켜서 손상된 브레인을 빨리 원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이 외에 소리아시스, 파킨슨스 디지즈,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고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시저 스트레시홀드를 높이는 오메가3의 효능이 페란 마우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페란 마우스를 통해 밝혀진 오메가3의 효능 중에 많은 부분은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당뇨나 성장판에 미치는 효능같이 임상실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아직까지 임상실험을 하지 않은 효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메가3를 고용량 요법을 쓰면은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